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 마지막 킬러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 자체를 이제 이때부터 이거가 마지막으로, 요 지문을 마지막으로 킬러 지문을 이제 안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9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9월, 그 다음에 뭐 수능 여기서는 킬러 문항, 그러니까 막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뭐 그런 거, 이런 거 그죠. 14번에 1번 이런 거 막. 답이 이건데 답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게 이제 된 거죠. 안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진 거는 맞아. 그죠. 전반적으로 이거 이렇게 막 킬러 문항이 안 나오고도 난이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런 문항이 이제 들쭉날쭉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낼 거다. 그러니까 내년도 막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똑같겠죠. 그죠. 뭐 6월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6월이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9월 그다음에 이제 수능 그다음에 뭐 그런 걸 패턴을 보고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하여튼 요건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EBS 연계된 부분은 연계가 안 돼서도 읽기가 쉬웠어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봅시다. 가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이 뇌의 이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동일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사고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되고 전기적 신호가 주고받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게 이제 동일론. 이거 달리 기능주의는 뭐냐? 의식은 기능일 뿐이다. 기능. 그 물질이 달라도 이 물질 뇌의 물질에서만 의식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건데, 이거 동물에는 이런 게 없는 거지. 사람의 뇌에서만 이런 물질적 상태 의식이 생기는 거자. 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주의는 뭐냐면은 의식은 이제 기능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물질은 상관없다. 그런 어떤 의식을 역할을 하는 기능만 있으면 전부 다 의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기능이면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왔을 때 외계인에는 뭐 뇌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죠, 그죠? 뭐 금속으로 된 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 같은 것도 할 때 뭐 물질적인 물질이 다른데 같은 기능, 그러니까 어떤 입력값을 줬을 때 어떤 출력값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탁 때렸는데, 그죠? 탁 때리면 사람을 때리면 입력값 때림, 그 사람이 아야라고 하는 출력값, 그죠? 근데 프로그램을 짰어. 프로그램에다 딱 때리면 때리는 어떤 신유 뭐 어떤 장치를 하면 그 결과값으로 아야라고 하는 소리가 스피커로 나온다. 그러면 같은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달라도 어떤 구현하는 물질이 달라도 의식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능주의인 거죠. 기능만 있으면 된다.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죠? 다른 물질에서도 같은 기능이 나올 수 있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 함수 있잖아요. 함수. 그죠? 수학에서 뭐 이런 어떤 박스 같은 데서 함수, 뭐 1을 넣게 되면 뭐 2가 나오더라. 응? 2를 넣게 되면 4가 나오더라. 여기는 함수는 곱하기 2,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함수적 역할을 하는 거다.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을 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같은 입력값을 넣게 되면 같은 출력값이 나온다. 입력과 출력값의 쌍이 일치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기능이 사람 기능과 똑같네요. 사람의 기능과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하니까 같은 의식이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물질에는 상관없고 기능만 하면 된다. 아무 어떤 똑같은 입력값을 넣었을 때 똑같은 출력값만 나오면 기능 똑같다. 기능주의. 동일로는 뇌에서 이제 물질이 막 연결되니까 의식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 거. 썰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 예, 반박했죠. 이게 기능주의에. 야, 기능만 있다고 그래갖고 다 의식이냐? 아니다. 예를 들어, 그죠? 중국어 안에 있는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뭐 거기서 컴퓨터에 쳐가지고 그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프린트 해가지고 딱 내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중국어를 모르죠?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몰라. 그죠? 썰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 중국어를 아는 사람과 함수적 역할은 같죠. 그러니까 이 중국어 아는 사람은 뭐 종이 쪽지가 왔어. 그럼 중국어를 읽고 중국어를 아니까 중국어 답해가지고 딱 내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몰라. 근데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를 검색해가지고 띡띡띡 해가지고 그냥 딱 내놨다. 자 그러면 뭐 기능은 똑같죠. 입력값과 출력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썰에 의하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모르는 놈이고 이건 아는 놈이잖아요. 천지 차이죠. 썰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은 같지만 역할은 똑같은 거지. 입력값, 출력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중국어를 아는 것이 아니죠.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이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거지. 이것처럼 그 방 안에 뭐 의식이 다른 그 아는 놈이 있고 모르는 놈이 있는 것처럼 의식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 본 거죠. 썰. 너도 말이 또 맞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론, 기능주의, 썰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요까지는 저 EBS에서 연계하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네요. 동일론, 기능주의, 썰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뇌에서 뭐 안다 모른다 썰은 그죠? 이것도 뇌에서 작동하는 거, 뭐 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람 자체, 사람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맞물려 버려진다. 자 보시죠. 인지라는 게 뭐냐? 의식인 거죠. 우리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는 거,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인지, 깨달음, 아는 거지. 이게 차갑다, 따뜻하다, 둥글다, 네모나다, 뭐 이런 거죠. 아는 거, 인지, 무언가를 알게 됨. 그게 이제 정신이 있을까 아는 거지. 그죠? 그것들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차갑다, 따뜻하다, 뭐 동그랗다, 네모나다라는 거는 바깥의 사물입니다. 몸 바깥에 일어나는 어떤 사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감각을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 바깥에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버려지는 거죠. 몸 바깥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손으로 뭐 아무것도 안 만져져. 그럼 모르는 거죠. 몸 바깥에 일어나는 일과 이제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게 있으니까 맞물려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는 거죠. 확인하시 그 예다. 그 예라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정보를 머릿속에 있어. 그죠? 저장이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노트북을 꺼내서 찾아보는 겁니다. 파일, 뭐였더라? 이거 찾아보니까, 맞네, 이거였네. 그러니까 떠올리는 거죠. 로렌즈 확장 인지 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한답니다. 로렌즈가 나오네. 그러니까 동일론, 기능주의, 썰, 그 다음 이제 로렌즈가 나옵니다. 로렌즈 확장 인지 이론. 그러니까 인지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지. 인지가 뭐였는데, 의식, 정신이었잖아. 그죠? 정신에 또 확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자, 보시죠. 이게 뭔 말이야? 인지 과정, 그러니까 알게 되는 과정, 어떤 뭔가를 알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놈이 차갑다, 이놈이 따뜻하다, 이놈이 둥글다, 이놈이 네모나다라는 거를 아는 그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뭐냐? 요거죠. 기억이나 믿음 이런 게 심적 상태라 하는 겁니다. 심적 상태, 기억이 나는 상태, 지금 기억이 나오고 지금 뭐 머릿속에 있는 상태, 믿음. 맞네. 그렇게 딱 믿는 그 상태, 지금 마음의 상태, 심적 상태라 하는 겁니다. 상태 예의다. 이런 것들이 생겨난대. 약간 봐봐요. 기억이 나지 않다가 노트북에 파일 펴가지고 보니까, 밖에 있는 컴퓨터를 조작을 했죠.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파일을 보니까 기억이 났다. 기억, 심적 상태가 생겨난 겁니다. 그죠? 생겨난 거지. 그게 이제 인지 과정이다. 그러니까 기억이 났다 하면 인지 과정이 끝인 거죠. 이제 알아낸 거니까.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심적 상태, 넌 기억하는 거는 어떤 거에 의존하는 것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죠. 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거를 나 스스로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 거. 의존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지. 내가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것처럼 뭔가 의존 없이 주체에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 심상 어떤 거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억을 해냈어. 내 어릴 때 먹었던 맛있는 어떤 라면, 멋있는 어떤 음식이 자기 기억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기억이 뭐지? 라고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있는 그 음식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내가 떠올랐다라는 거지. 끝이지. 뭐, 이걸 다시 뭐, 증명하거나, 그게 맞나? 라고 이제 뭐지? 라고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입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어릴 때 먹어서 맛있는 음식이 떠올렸을 때, 그거가 뭐, 그게 끝이지. 거기서 뭐 더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뭐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 자, 이제 심적 상태가 있었고, 파생적 상태라는 게 나오는데, 파생적 상태는 뭐냐?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해석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봐야 돼. 응? 외부 상태인 거죠, 그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존. 이거 뭐 사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해하자,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합의, 그런 거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죠. 그러니까 뭐 전기를 켜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모니터에 그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글자가. 그게 이제 파생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파생적 상태.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죠. 뭐 변함이 없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고 바뀐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들, 그죠? 심적 상태가 일어난 거지, 그죠? 그게 답니다. 파생적 상태에는 노트북에 있는 글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죠. 그럼 파일 뭐 전원을 껐다 그래가지고 그 파일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죠. 그대로 하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생적 상태. 주체에 의해서 열람된 후에도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파생적 상태가 뭐 심리적 상태로 바뀌고 그런 거 아니죠. 그대로 파생적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내 마음 속에서 심적 상태가 생긴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나는 거죠. 기억이 아까 심적 상태라 그랬죠. 심적 상태는 이런 거에 기억이나 믿음들이 심적 상태라 그랬으니까 심적 상태가 어디 갔냐? 생겨났다.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다. 파생적 상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내 마음 속에, 내 머릿 속에 심적 상태가 생긴 거지. 그죠? 파생적 상태를 조작을 했죠. 내 컴퓨터를 켜가지고 파일을 열었잖아요. 조작을 했죠.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인지 과정은 뭐냐?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그 파생적 상태를 그걸 내가 조작을 했어. 뭐 모니터를 켜가지고 파일을 켜고 해갖고 이제 모니터에 딱 띄웠어. 그게 이제 조작을 했다 그러는 거고 그걸 보고서 심적 상태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지. 그죠?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적 상태는 그 기억과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정식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몸 외부로 심적 상태가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기억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갑니까? 뇌 밖으로, 뇌의 밖으로 막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랍니다. 확장되는 건 뭐냐? 인지 과정이다.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자 이걸 봅시다. 뭐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심적 상태가 생겼죠. 기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게 확장이 됩니까? 기억이라는 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커지는 거는 인지 과정이 커지는 겁니다. 인지 과정. 인지 과정이 뭐냐?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인지 과정 안에 어떤 사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물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보시죠.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여기 뒤에는 뭐 프린터 때문에 밀린 건데 잘 보시죠.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 이 인지 과정이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엔 요만했다가 점점 확장돼가지고 사물이 들어왔네, 그죠? 인지 과정 안에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그러니까 이놈이 인지 과정이 이 사람 주체를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원이 쳐져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이놈 주체가 있는 겁니다. 이 주체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죠. 주체가 있고 이 주체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게 인지 과정인 거죠. 그죠? 주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 과정에는.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인지 주체가 요놈 사람이잖아요. 인지 주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설명하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그가 뭔데? 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면, 뭐가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환경과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확장된 인지 과정이 주체와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내 행위를 조절하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노트북이다, 이건 행위를 조절하는 거지. 켜가지고 전원 켜고 뭐 파일 열고 하는 그 행위를 조절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이 행위를 조절하는 게 주체죠. 행위하는 게 주체잖아요. 요놈이 나. 이거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어떤 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주체와 통합되어, 여기서 통합된다는 것은 뭐가 통합되느냐? 주체와 확장된 인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나와 확장된 인지 과정이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장된 인지 과정 범위 안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 나가 존재해야 돼. 이제 나로부터 확장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로부터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뒤쪽에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됐죠? 이 부분 기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바로 나의 필적 관점에서, 나의 필적 관점 봐야 되는구나. 그죠? 이건 지금 안 되겠네. 그죠? 더 읽거나 나 읽거나 아니고 봅시다. 하여튼 요까지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확장된 인지 과정 요 부분 이해가 됐죠? 기억 부분. 그러니까 나가 있고 나로부터 시작한, 주체로부터 시작한 확장된 인지 과정이 점점 확장이 된다. 그 말이니까 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인지라는 것, 인지 과정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확장된 인지 과정 안에 요놈 사물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인지가 되는 거지. 확장된 인지로는 의식의 문제를, 자, 인지와 의식의 관계는 뭡니까? 인지와 의식의 관계 여기죠. 의식의 하나인 인지, 그러니까 의식이 이만큼 있고 인지는 요만큼 일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볼 만하죠. 요거 이만큼이 의식,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인지입니다. 그죠? 그것도 좀 인식해 놓고, 의식과 인지의 어떤 관계입니다. 하여튼 확장된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얘들은 몸 안으로 한정한 거지. 동일론, 기능주의, 썰 이런 것들은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얘는 로렌즈는 확장 인지 이론을 이용해서 인지가 곧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물건까지 포함이 되네.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서 설명한다. 그죠? 몸 바깥으로까지 쭉쭉 확장이 됐다. 이해됐죠? 봅시다. 일반적으로 지각도 뭐야? 좀 새로운 단어죠.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또 감각은 또 뭐야? 그죠? 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지각이 적인데, 지각과 감각과의 관계입니다. 잘 보시죠. 지각과 감각과의 관계. 몸의 감각기관, 뭐 손, 눈, 코, 입 이런 걸로 감각기관들이죠. 그걸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샤프구나. 그렇죠? 감각해보니까 지각을 하게 되는 거지. 감각해서 아는 게 시각이다. 그죠?
감각이 먼저겠네. 감각을 해야지 이제 느껴가지고 지각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그게 이제 지각이다. 그 지각과 감각과의 관계를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 번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는 거지. 같은 세계에 있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이니까 주고받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샤프가 있으면 내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차원이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4차원에 있고 내가 막 3차원에 있으면 뭐 모르고 그죠? 막 지나가거나 안 보이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어. 하여튼 뭐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 같은 물질 세계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같은 세계의 레벨에 있는 거지. 그래갖고 내 몸이 사물을 만질 수 있고 사물이 내 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 정신을 말하는 거죠. 의식, 인지, 정신, 응? 정신, 의식, 그죠?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맞나요?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그렇겠죠? 사물이 있고 내 손이 있고 뭐 몸뚱이는 이렇게 있는데 정신은 지금 우리 인간이 그 정신이 어디 있는지 실체가 아직 안 보이죠. 시각적으로 판단을 못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뭐 귀신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정신이 또 다른 건가?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의문이 드는 거고 인간이 모르죠. 아직까지. 하여튼 뭐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는 건 맞죠.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맞고. 즉 나의 몸으로서의 나가 있고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거는 뭐 이해되잖아요, 그죠? 정신은 다른 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우리 몸뚱아리를 아직 뭐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과학으로도 밝혀지지 않았고 철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고 철학가들은 얼마나 많이 생각해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유물론이다, 뭐 아니면 뭐 객관주의 철학들이 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정신과 사물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정신 같은 모든 것들을 물질로 환원해가지고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 의식도 결국은 뭐 물질이다. 유물론이죠. 유물론. 마르크스 유물론. 저 보시죠. 동일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거는 그 실체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신이 존재하고 뭐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뇌에서 이렇게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세포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 뉴런이 연결돼 가지고 그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것뿐이다. 정기적 신호 주고받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상. 아니면 의식을 물질과 구분하는 다른 거다. 정신과 물질은 다른 거다. 여기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다. 구분하는 독자적 실체다. 정신이라는 거는 물질과 독자 실체를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대체적인 어떤 그 철학의 주류는 이거죠. 정신과 어떤 물질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얘만 그래, 얘만 그죠. 유물론 얘들만 그죠. 물질과 정신은 그 물질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사물에서부터 어떤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으면 시각적으로 딱 주어지잖아요. 그죠? 시각적으로 딱 주어지면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시신경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고 그 뇌가 막 이렇게 막 전기 자극을 주고 뭐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샤프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여기서 전자가 하는 얘기고 주체의 이제 물질적 반응이다.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약간 이거 물질과 의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후자는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을 했죠.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의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뭐 같은 세계에 있는 물질을 우리 같은 세계에 있는 몸이 만져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감각이 쭉 올라오는 거지. 감각이 쭉 돼가지고 지각을 하게 된다. 의식의 판단, 의식의 판단. 아, 이거 샤프구나. 이렇게 판단해갖고 이제 아는 게 지각이라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지각이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대로네. 그죠? 후자가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의식, 정신 세계를 따로 나눠 본 거지. 이분법적 사고. 이처럼 양자, 그러니까 얘나 양자 모두, 그러니까 전자나 후자나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공통점. 얘들 의식은 물질이다. 의식과 물질은 다르다. 의식과 물질은 같다. 의식과 물질은 다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철학 개념에서 양자 모두 공통점이 있네요. 주체와 대상을 분리한다. 응? 주체와 대상을 분리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쨌든 내 몸이 있고 내 몸이 있더라도 사물이 따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응? 내 몸, 내 정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내 몸, 사물, 내 몸, 내 정신.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 나냐, 타냐, 이타 개념으로 나누게 되면 사물은 타고 내 몸과 내 정신은 그죠? 내 몸과 내 정신은 나죠. 그 다음에 사물은 다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정신은 주체, 대상은 사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 어쨌든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은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분리가 되겠지. 의식과 물질이 분리가 돼버리니까. 하기가 그렇겠네. 이게 의식도 정신은 내 정신이고, 여기는 물질은 내 몸과 내 몸과 샤프, 물질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주체가 있고 대상이 따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전제하고 분리를 전제하고 그죠?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이전부터 주체와 대상은 이미 존재한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샤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샤프를 보고 그죠? 인식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인식 이전에 나도 있었고 샤프도 존재했었습니다. 그죠? 그래 보는 거죠. 말이 맞죠, 그죠? 주체와 대상은 지각 알기 이전에 내가 깨닫기 이전에 샤프가 여기 있구나라고 깨닫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했었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뒤집는 겁니다. 이건 양자역학적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자 보시죠. 계속 이런 얘기 있었죠. 뭐 그 기억나나?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인가? 뭐 만약에 내가 우리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드는 상황이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못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달이 존재했는가 안 했는가 논란이죠.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달이 있는지를 못 봤어. 그러면 달이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 안 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말로는 이미 달은 지금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본 거야. 관찰을 못 한 거지.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뭐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이니까 모르죠. 그걸 뭐 계속 이제 과학자들 연구하는 분야고 어쨌든 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양자 얽힘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죠. 자 다시 봅시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주체 나죠. 물질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자 그러면은 얽힘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야 주체와 대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존재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죠? 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양자역학 개념인데 이거 얽힘의 체험이 얽힘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얽힘이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달이 우리가 고개에 들어서 달을 안 봤을 때
고개를 못 드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다 목이 다 꺾여가지고 그죠? 다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응?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응? 자 보시죠. 도시권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지각이라는 그 시기인데 얽힘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각은 얽힘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정의를 하고 그게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얽힘의 체험 지각하기 이전과 지각하기 이후로 나뉘는데 지각한 이후에야 비로소 주체와 대상이 존재하는 거고 지각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존재 이전으로 보는 거지 지각하기 전이면 이래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좀 어렵긴 한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다시 봅시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이게 존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얽힘의 체험이 나타나야 얽힘의 체험이 있어야 나타나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응? 나와 이 샤프가 얽힘이 있기 전에는 없었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얽힘이 딱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 샤프가 나타난 거지. 존재가 된 거죠. 어렵죠, 그죠? 양자역학 개념이죠. 하여튼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다. 그죠? 어떤 다른 사람이 손이 자, 손 악수합시다. 그 손을 딱 내밀었을 때 딱 손을 잡았어. 그러면 이놈이 내 손을 잡는 거고 내가 또 이 사람 손을 잡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손 이게 이제 얽힘이라는 거지. 얽힘.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감각하는 것과 동시에 감각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다른 사람에게 감각이 되고 또 나는 또 감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얽힘의 순간. 이거 얽힘의 체험 같은 말이죠.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이때서야 비로소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갈 때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손이 당연히 있는 거지. 있는데 의식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악수를 딱 청했을 때 손을 딱 잡는 순간 참 손이 따뜻하네. 그러니까 내 손도 느끼고 그 사람 손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얽힘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나와 내 손도 느끼고 그 사람 대상도 확연히 구분된다. 그 말하는 거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자, 얽힘의 작용이 뭔데?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감각되고 감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각이라는 얘기지. 의식이라는 얘기고. 그죠? 응? 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각을 해야지만, 응? 지각을 해야지만 얽힘의 체험을 해야지만, 응? 얽힘의 체험 즉 감각을 해야지만 얽힘의 체험하는 게 감각이잖아요. 남의 손 잡고 뭐 감각되고 감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감각이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분리돼서 존재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죠. 철학적 얘기니까 이런 그 킬러 문화인 거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하여튼 나와 이제 대상을 구분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하고 지각이라는 얽힘 작용이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있어야지만 분리 존재한다. 그죠? 다시 말해 지각이 일어나야 비로소 확정이 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자, 지각과 감각. 지각이 뭐냐? 다시 지각과 감각과의 관계입니다. 감각과의 관계. 아까 말했듯이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감각하는 거 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 내가 감각 느끼는구나 라고 아는 거 지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자 내가 손을 가다가 그 사람 악수를 딱 했어. 그리고 내 손과 그 사람 손을 느꼈어. 그러면은 그게 감각인 거죠. 손을 잡은과 동시에 감각을 했고 그게 곧 지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각과 감각은 같다. 얽힘의 체험인 거고 세 개 다 같은 개념인 거죠. 지각과 감각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해됐죠? 하여튼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물질적 반응,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다. 지각, 인지,
지각 이런 것들은 물질적 반응이 아니다. 물질적 반응이 약간 뭐라 그랬습니까? 뇌에 어떤 전기적 신호를 주고 뭐 어떤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고 뭐 그죠?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어떤 물리적 반응, 물질적 반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의식의 판단, 의식의 판단.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전자는 물질적 반응이라 그랬죠. 후자는 후자는 의식의 판단이라 그랬죠. 후자는 지각은 의식의 판단이다. 정신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각은 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고 객관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전자, 후자 다 아니다.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여기서 하지만부터 뒤집어졌죠. 전자 후자 다 틀렸다. 객관주의 철학이 다 틀렸다. 내 몸의 체험이다. 감각이다. 느낌.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몸이다. 같은 얘기죠. 이건 뭐야?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몸이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이다. 감각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같은 얘기죠. 지각, 얽힘의 체험, 감각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얘기죠. 요게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존재? 분리돼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이거 이제 가에 말하는 어떤 그 로렌즈가 말하는 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로렌즈는 주체가 있고, 그죠? 주체가 있고 주체가 확장된 인지 과정과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한다. 이게 주체 나가 있고 나의 인지가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그죠? 인지 과정이 점점 확장돼가지고 사물이 딱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인지가 되는 거지, 그죠? 이때 정신이 돌아가는 거, 인지, 암 이런 거고, 그죠?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다가 듣기는 순간 이게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하면서 또 분리돼서 존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는 상황이죠. 이때 이게 주체고 이거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의 어떤 인지 과정이 확장이 돼가지고 대상이 들어오는 때, 요때 인지되는 거고, 요거는 인지하고 지각하고 감각하는 순간 얘들이 딱 존재하면서 분리돼서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지금 뭐 완전히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쭉 써진 거를 그렇구나 라고 한 거죠. 맞네 뭐 그렇게 쭉쭉쭉 논리대로 이해를 한 것뿐이지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왜 그래 되는데? 응? 이 왜 그래 되는데? 이런 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으면 거기 있겠지. 상당히 어려운 말들로. 그렇죠? 어쨌든 우리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보시죠. 12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에 가는 뭐 동일론 기능주의 뭐 썰도 소개했고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도 소개했잖아. 그죠? 다 소개했지. 그죠? 소개한 후 땡땡은 같지 않다는 썰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주의와 썰의 어떤 차이점. 기능주의는 기능만 같으면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으면 다 의식이다. 그죠? 의식이라고 본 거지. 기능만 있으면 된다. 썰은 아니다. 입력값 출력값이 같아도 그 중간에 있는 의식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의식과 함수적 역할에 대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같으면 기능주의죠. 응? 함수적 역할이 뭐냐면은 입력값이 들어오면 출력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같으면 전부 다 같은 의식이다라고 본 거고, 아니다. 함수적 역할이 같다 하더라도, 그죠?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다 하더라도 의식이 다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썰이잖아요. 그죠? 같지 않다라는 거지.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다를 수가 있다. 그죠? 답은 요 나오는 거고, 그다음 나와봅시다. 그리고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확장 인지 이론. 그죠? 인지 과정이 주체에서부터 쭉쭉 뻗어나오고 확장된다. 설명하고 있는 확장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끝이네.
낙을에 대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객관주의 철학 다 틀렸다. 응? 지각이 곧 감각이다. 지각되는 순간 감각이 되고 그때 얽힘의 체험이 나타나면서 주체와 대상이 분리돼서 존재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죠? 인지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라고 있다. 인지. 자, 봐봐요. 그러면 인지와 의식과 지각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의식이 가장 크고 수학적 기호로 나타나면 여기 포함되고, 그죠? 인지, 그죠? 의식의 하나인 인지라 그랬으니까. 인지. 그러면 인지 중에서도 지각. 이걸 볼 수 있겠네요.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의식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지각,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 포함 관계겠네요. 그죠? 하여튼, 인지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 인지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지. 지각을 주제로.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했죠. 아니다. 하지만 뒤집었잖아요. 얘들은 전자는 뭐 물질과 의식이 같다. 그 다음에 얘는 의식과 물질은 다르다. 이렇게 두 개 주장한 객관주의 철학.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다. 왜 틀렸느냐? 주체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감각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체험이다. 그죠? 내 몸에 체험해야지만 존재한다. 뭐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근데 그 말 하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죠? 객관주의 철학 입장에서 이걸 비판하고 나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다. 나로서의 지각? 지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각. 물질적 반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 몸에 대한 체험이죠. 그죠? 지각은 얽힘의 체험이고 감각이다. 그죠? 지각과 감각은 구분되지 않고 체험이다. 그죠? 지각은 체험이다. 내 몸의 체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확실하게 이해는 뭐 하지 못하겠으나 그죠? 하여튼 뭐 문제는 풀리죠. 그죠? 내 몸에 대한 어떤 체험이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직도 이게 뭐 확실하게 뭐 딱 와닿진 않죠. 그러니까 킬러 문화인 거지. 이런 문화는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이제는. 13번 봅시다.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론자들은 이거 내용을 치네.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동일론자들은 뇌의 상태가 곧 의식이니까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 보니까 뇌의 물질적 상태가 없어. 그러면 뇌 의식도 없겠지.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썰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고 봤죠. 썰은 입력값과 출력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같다는 얘기지. 기능이 같은데 중간에 있는 요놈, 컴퓨터 하는 놈 요놈, 그 다음에 중국어 아는 놈, 이놈은 다른 거죠. 천지 차이지. 중국어 아는 놈, 중국어 모르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 다르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기억이 주체의 바깥으로 확장이 되나요? 기억이 뭔데? 기억은 심적 상태잖아요. 그죠?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용 일치죠.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지금 확장되는 게 뭡니까? 심적 상태예요? 아니죠. 심적 상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거고 파생적 상태는 물질 바깥,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죠? 근데 이 확장이 되는 건 뭐냐? 인지 과정. 확장 인지 이론. 인지 과정. 어디 갔나? 그죠?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겁니다.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뭐 3번. 로렌즈는 4번.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다시.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자, 인지 과정은 뭐냐? 로렌즈의 인지 과정. 로렌즈의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럼 심적 상태가 어떻게 생겨나는데?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뭐가?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그죠? 파생적 상태가 심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럼 조작하는 과정도 포함됐겠지. 그죠? 조작하는 과정도 포함됐겠지. 맞고. 4번, 5번. 로렌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것이다. 맞죠? 파생적 상태인 거지.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정전적 신호가 나타나는 나열된 상태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라 그랬잖아요. 이거 노트북에 있는 거는 계속 상태적 그대로 파생적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내 내부에 있는 심적 상태가 생겨난 거지. 기억을 떠올린 거고, 그죠? 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맞죠, 그죠? 맞고. 답은 뭐 3번. 와, 좀 힘드네요, 그죠? 14번. 조금 갑시다. 잠깐만요. 자, 봅시다. 14번 봅시다. 14번.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나의 필자의 관점? 그래서 이제 기억을 평가하라. 그러니까 나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하라. 기억 여기 있는 걸 평가하라는 얘긴데, 나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나의 관점이 뭐였나? 뭐 지각,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죠? 그러니까 의식은 인지의 일부고, 인지는 의식의 일부고, 지각은 인지의 일부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공통된 내용이고, 일단 객관주의 철학 입장 두 가지. 의식과 물질은 똑같은 거다. 응? 라고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의식과 물질은 다른 거다 라고 한 객관주의 입장 두 가지가 나왔었죠. 근데 이건 둘 다 잘못됐다. 왜?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주체와 대상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지각을 한다는 얘기죠. 지각. 응?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각을 한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나의 관점은 뭐냐면은, 아니다.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지각을 함으로써 주체와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된다. 분리되어서 존재를 하게 된다. 그죠? 존재하는 형태는 분리돼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 그게 이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각, 감각, 체험, 나의 몸의 체험, 얽힘,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얽힘, 지각, 체험, 감각, 내 몸의 체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 상황에서 존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각되고 있지 않다, 지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둘 다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달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그죠? 자, 그러면 관점이 그거였죠. 그죠? 나의 관점은 그거였다. 근데 그 나의 관점에서 이제 기억을 평가하라. 기억이 뭐였는데? 확장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그러니까 확장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이 돼야 된다. 인지 주체에서부터 인지 과정이 확장돼 나가는 거지. 그죠? 인지 과정이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다시. 주체가 있죠, 주체. 나에서 인지 과정이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확장하다가 이제 이 사물이 걸리는 거지. 그죠? 우리 그 대상이 걸리는 거지. 그 걸리는 순간 얘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지. 얘에서부터 확장되었다가 얘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죠. 얘의 상태는 파생적 상태. 파생적 상태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대로 있는 거지. 노트북에 있는 그 파일의 글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심적 변화, 심적 상태가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난 뒤에 여기서 심적 상태가 생기는 거죠. 생성이 된다. 이 심적 상태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아니죠. 확장되는 거는 인식
인시 이거 뭐냐 인지 과정이다. 인지 과정 이게 빠져나오는 거다. 그죠? 확장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확장 인지 이론이다. 그죠? 인지 과정이 확장된다. 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그죠? 인지 주체의 것이죠. 인지 주체에서부터 인지 과정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지. 그 확장되는 시초점은 여기 이 사람입니다. 그죠? 인지 주체.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서 환경 변화를 탐지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서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 이 주체가 뭐가 통합되어 있는 겁니까? 주체와 환경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체와 이 인지 과정 이게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된다. 확장 인지 과정은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장 인지 과정은 요놈으로부터 시작되고 요놈과 통합되어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체에서 벗어나가지고 확장 인지 과정 여기만 해당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지 과정 시초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기억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억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도식화를 시키면 이거의 관점에서 이걸 봐보라, 평가해보라는 얘기죠. 자, 봅시다. 1번.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의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 응? 글 그대로인데, 그죠?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기까지는 뭐 이설 없이 맞죠. 그죠? 무조건 맞습니다. 그대로 내용을 치니까 이게 주장이 이제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맞냐 틀리냐 봅시다.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장하지 않다. 말 어렵죠, 그죠? 말 어렵습니다.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자, 가의 지금 그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지금 지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주체에서 시작된 인지 과정이 주체에서 시작된 인지 과정이 확장되다가 여기 어떤 대상에 딱 포함되는 순간 그때야 이제 지각이 되는 거잖아요. 지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각 이전에 얘는 주체가 존재했고 이 대상도 존재했었습니다. 그죠? 응?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각각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나의 관점은 뭐냐? 나의 관점은 지각, 이 얽힘 이런 것들이 감각이 되고 얽힘의 체험이 나타나고 그때 지각이 되고 이 순간에 이런 순간 감각, 지각, 뭐 얽힘의 체험 다 한 가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딱 일어난 순간 그 이후에야 이제 주체와 대상이 분리 존재하는 겁니다. 지각은 주체와 대상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존재하기 이전에 지각이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거지.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으로.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기억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주체와 대상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 주체에서 시작된 인지 과정이 확장되다가 여기에 딱 걸린 거야. 사물이 있고 확장 내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확장된 인지 과정 내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지각이 딱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각이 일어나기 전에 주체와 대상은 이미 존재했다.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했죠. 그죠? 확정된 주체가 존재했다는 거지. 대상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타장하지 않겠지. 얘는 아니 지각이 일어나야지만 이게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미 얘들은 지각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답입니다. 그죠? 상당히 어렵죠? 이걸 어떻게 이해했지? 이거 물론 뭐 내용 일치기는 합니다. 여기 또 이 말도 이 문구도 고스란히 있고 이 문구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됐으면.
독해성지 이게 왜 틀린지 봅시다. 2번. 확장된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 같은 얘기네요, 여기. 그죠?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확장된 인지 과정이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인지 주체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죠? 이게 시작돼 갖고 확장 그죠? 게다가 사물이 딱 들어오니까 대상이 딱 들어오니까 인식이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주장은 여기까지 뭐 어차피 나온 거고 반복된 거니까 놓고 맞고,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 의식, 요거 이제 나의 관점이니까 요 말은 나의 관점이 맞냐 틀리냐를 보라는 얘기죠.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나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 의식이 독자적 실체, 요 말이 있죠, 그죠?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 세계를 네, 후자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죠?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 요거는 이제 그 객관주의 철학의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물질과 구분된다. 요거 이제 그 첫 번째 전자는 물질과 의식이 하나다.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어쨌든 객관주의 철학이고 둘 다. 그러니까 독자적 실체로 규정했다라는 거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하는 것심으로 타당하다라고 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나는 이걸 비판했으니까. 하지만 그죠? 이걸 비판했습니다. 그죠? 이걸 부정했지. 그죠?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객관주의 철학 후자에 해당하고 이걸 비판했습니다. 나의 필자는. 그죠? 그럼 3번.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체와 통합된 네네 이후에네, 그죠?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주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환경 변화를 탐지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요건 뭐 그 주체를 수식하는 거니까 어쨌든 주체와 확장된 인지 과정이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여기 있는 그 말 그대로 베껴 쓴 거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여튼 이런 주장은 그 요 후의 말이 나의 필자의 관점인가 그걸 보란 얘기네요, 그죠? 봅시다. 3번.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의식과 물질이 같다? 이거 유물론이죠. 이거 객관주의 철학의 전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식과 물질은 한 가지다.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럼 뭐 전자에 해당하는 거네요. 이 전자를 비판했잖아요, 그죠? 이 나의 필자는 아니다. 이게 이제 객관주의 철학 이 틀렸어.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둘 다 전자나 후자나 일단 주체나 대상이 무조건 일단 존재하고 그 이후에 지각이 일어난다고 본 건데, 지금 이 나의 글 쓴 사람은 아니다. 지각이 일어난 후에야 드디어 이제 주체와 대상이 분리 존재한다. 그 말인 거였으니까. 4번.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요거 반복이죠. 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뭐 여기까지 맞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뭔 소리야 이거?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왜 못 이루어져? 지각을 합니다. 그죠? 지각은 일어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 세계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건가? 뭐야? 그럼 나 외에는 전부 다 외부 세계잖아요. 그죠? 말 자체가 틀렸죠. 지각이 왜 이루어질 수 없냐? 지각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 지각이 일어납니다. 지각이 일어나서 주체와 대상이 분리 존재하게 된다. 그 얘기지. 지각은 일어납니다. 지각이 왜 안 일어나? 틀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럴듯하게 말만 꾸며놓은 거죠. 4번.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그죠?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이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 이거 반복이죠. 3번, 4번 다 반복.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에이, 거꾸로 됐죠. 지각이 이루어진 후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 지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이후에 분리 존재하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이 각자 존재하기 이전에 지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얽힘의 그러니까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 지각이니까. 이거 존재하기 이전에 지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존재 이전에 지각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쉽지 않죠? 이게 내용 일치 문제가 맞나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죠? 이게 킬러 문항인 거지. 15번 봅시다. 니은의 경우에로 이제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의 이유. 니은이 어디 있냐?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앞에 따라서 있잖아.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게가 이유겠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 존재할 수 있다. 그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후 비로소 확정. 그죠?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후 비로소 확정. 지각이 일어난 후 확정. 그죠?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니은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각이 일어난 후에 주체와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 분리하게 된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뭐야 또, 그죠? 1번부터 봅시다.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각,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맞나요?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거 지금 물질 세계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이쪽에서 나왔었죠. 사물과 내 몸이 물질 세계에 있고, 그죠? 사물하고 내 몸이, 그러니까 샤프랑 내 손은 물질 세계에 있어서, 같은 세계에 있어서 만져짐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어떤 세계인 거고, 다만 이제 정신의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계에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제 객관주의 철학은 의식과 물질이 같다?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었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지각 이전에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였는데, 아니다. 지각 이후에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였고, 그죠? 그럼 이거 뭐야? 니은의 이유는 뭐야? 왜 따라서라는 거 앞에 말이 안 맞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이 나왔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각 이후에 주체와 대상이 이제 분리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뒤에 봅시다. 그러면 지각은 물질 반응이나, 그러니까 앞에 거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이쪽 부분에. 그죠? 가면 뒤에 거 봅시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어떤 의식의 판단이 아니다. 물질적 반응이 전자죠. 물질적 반응. 그 다음에 나의 의식의 판단 후자죠. 그죠? 후자. 그죠? 이것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라고 본 거고, 둘 다 비판했고,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내 몸의 체험이다. 내 몸의 체험이 감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각과 감각은 지각, 감각, 내 몸의 체험, 그 다음에 얽힘의 체험 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니은의 이유라는 게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각과 감각이, 일단 지각 자체가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지금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거는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따지는 내용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뭐 물질적 세계라든지 뭐 의식의 판단, 어? 그 의식은 어떤 정신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있는 물질적 세계, 뭐 의식에 있는 어떤 뭐 다른 물질적 정신적 세계 둘 다 틀렸다는 얘기지. 단순히 내 몸의 체험이다라는 거니까. 뭐 좀 물질 세계, 뭐 정신 세계 다 틀렸습니다, 그죠? 음. 2번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이다. 솔깃하죠, 그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이 지각이다. 지각이 뭐냐? 응? 자, 감각과 지각은 같다. 감각과 지각은 같다. 왜? 감각하는 것이 감각되고 이 감각을 주고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각이기 때문이다. 어째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감각하는 것이 지각이다 그랬으니까 뭐 같은 얘기다. 요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요 앞에 그죠?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지각 감각이 되는 것. 그 누군가 손을 잡으면 내가 이 사람 손을 느끼는 듯이 이 사람도 내 손을 느끼는 거죠. 손을 잡으면 그렇게 되면 얽힘이 나타나는 그 순간 나와 대상이 확연히 구분된다. 내 손, 남 손 딱 구분되죠. 딱 느껴지죠. 그 지각이라는 얽힘 작용, 이제 이런 얽힘 작용이 있어야지 이제 주체와 대상이 분리가 된다. 이러니까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이 되는 것이 되는 어떤 얽힘의 작용.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라 그랬으니까 얽힘의 작용이 뭔데? 감각되고 감각당하고. 이게 뭐 아주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네요. 감각이 곧 지각이다. 감각과 지각은 구분되지 않는다. 감각과 지각은 감각이 지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쉬운데. 하여튼 뭐그 니은은 맞게 되는 거죠, 그죠?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번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뭐야? 지각은 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맞죠, 그죠? 지각은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지? 지각은 내 몸의 체험이기 때문에 지각은 몸에서 이루어진다. 오케이, 맞고. 감각은 몸에 의해 뭐야? 뭔 소리야? 감각은 몸에서 더 이루어지죠, 그죠? 더 이루어진다, 덜 이루어진다 보다도 감각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감각은 몸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지지. 말이 안 되네, 그죠? 어쨌든 감각과 지각은 지금 같은 이유를 대라 그랬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4번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그죠?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말은 맞죠? 응? 여기도 나왔잖아. 지각이라는 거는 감각기관이 사물을 감각해서 그죠? 알게 됐을 때 뇌가 지각하는 걸 그걸 지각이라 한다. 지각은 의식으로서 주체가 외부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 말은 맞는데 어디서 틀렸느냐? 이게 틀렸죠.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그랬잖아. 응? 이거 객관주의 철학 입장이죠. 요거는 객관주의 철학 입장이죠, 그죠? 응?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다. 이건 객관주의 철학이잖아요. 객관주의 철학.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 반응 이나 의식의 판단 이런 거는 이제 객관주의 철학의 전자, 객관주의 철학의 후자이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이라는 거는 내 몸의 체험이고 그게 꼭 감각이고 얽힘의 체험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죠? 객관주의 철학에 대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각과 감각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감각이 얽힘인데 그 얽힘이 지각이기 때문이다. 답은 2번. 5번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다고?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분리되면 더더욱 이게 아닌 거지. 그죠? 분리되면 이게 아닌 거지. 예. 더군다나 이런 말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뭐 감각과 지각은 분리된 채 존재하지도 않고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지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지각이 일어나야지만 이제 두 개가 드디어 분리되어서 존재가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한꺼번에 있다가 한 뭉치로 있다가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죠? 하여튼 답 2번이죠. 그죠? 쉽게 풀려면 쉽게 풀리는데 아닌 걸 찾으려니까 뭐 상당히 좀 이해를 많이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 자, 16번 봅시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내어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다.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막대기를 사용해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막대기를 이제 빛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겠죠. 우리 눈은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보이니까 그죠? 완전히 암흑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진동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익숙한 사람.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이 사람은 최첨단이네요. 짝대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네요.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최첨단이고 이 사람은 짝대기로만 하는 거고 그죠? 봅시다. 1번 가. 기능주의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뭐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 입력값을 넣었을 때 같은 출력값이 나오면은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의식, 정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적 역할을 하는 그 정신은 똑같은 어떤 의식이다. 의식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A와 B가 암실 내에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다. 이건 뭐야? 입력값이 같으면 결과값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다. 그죠? 그 중간에서 함수적 역할을 하는 그 의식은 A의 의식이나 B의 의식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예? 그죠? 같은 얘기죠. 기능이 같으니까. 맞다. 그죠? 2번, 가의 확장인지이론. 확장인지이론은 뭐냐? 확장인지이론은 로렌스가 말한 거죠. 로렌즈의 그 확장인지이론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주체가 있고, 그죠? 나가 있고, 이놈이 점점 인지 과정을 확장합니다. 인지 과정을 확장하다가, 여기 이제 사물, 어떤 대상에 이 인지 과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이 사람이 인지를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는 게 그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이다. 그래 보면 되겠죠.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에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난 거겠군. 그렇겠죠. 심적 상태가 뭐냐? 자, 심적 상태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나 믿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서 막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생각, 사고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거겠지. 심적 상태. 파생적 상태는 바깥에 있는 거고, 그죠? 바깥에 있는 거. 내 몸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심적 상태가 생겨났겠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가 그 초음파 센서를 막 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막 정리해가지고 내 뇌에 정보를 알려줘. 그러면은 심적 상태가 생겨났겠죠. 아, 여기에 물건이 있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지. 그게 심적 상태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3번 가의 확장인지론에 따르면 암실 내에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이게 뭔 말이야?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에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 그 막대기의 진동은 을 가지고 이제 A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잖아요. 파생적 상태죠. 그 진동 상태가 파생적 상태인 거지. 자, 파생적 상태가 뭐냐 그러면은 심적 상태냐 파생적 상태냐를 볼 때 심적 상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 뇌 안에 있는 어떤 변화 과정, 뭐가 기억이 떠올랐다거나 사고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 심적 상태는 파생적 상태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그 물건들,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그 글자, 어? 그걸 파생적 상태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체의 해석에 의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주체의 해석이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적 상태,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글씨가 주체가 그걸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의식으로 지나갔다면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글자 그대로 그 뭐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글자일 뿐인 거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짝대기를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의존하는, 그러니까 A가 해석을 하잖아요. 아, 짝대기 이렇게 툭툭툭 쳐보니까 여기 손이 있네, 이렇게 이제 그죠, 해석하잖아요, A가. 그럴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의식을 못해서 짝대기를 쳤는데 뭐 진동을 하든 말든 뭐 내가 의식을 못해, 무의미해. 그러면은 이 진동 상태는,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적 상태는 맞네. 파생적 상태는 맞는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식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진동이 막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인식을 못했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자극이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파생적 상태는 맞는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진동 상태, 이 진동으로 A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해서 의미가 나타냈다. 그러면은 이 진동 상태는 의미 있는 파생적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닌 거죠. 그죠? 틀린 겁니다. 의미 있는 파생적 상태입니다. 그죠? 그것도 파생적 상태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의미 있는 파생적 상태냐, 아니면 의미 없는 파생적 상태냐, 그래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생적 상태는 의존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다. 그걸 의미를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지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주체에 달려 있죠. 그죠? 주체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죠? 의미를 나타내는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주체의 해석에 의존한다. 그죠? 파생적 상태입니다. 파생적 상태. 그죠? 그것도 얘가 또 이제 그 위치를 파악했다면 아주 의미 있는 파생적 상태가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뭐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뭐 못 느꼈다. 그 진동이 왔지만 뭐 무의식적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파생적 상태가 되는 거고, 어쨌든 파생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4번.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한다고?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이 뭐야? 몸에 의한 지각.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객관주의 철학에서 물질과 의식은 하나다, 똑같은 거다라고 보는 입장. 객관주의 입장의 두 번째, 의식과 물질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주장하는, 필자가 주장하는 체험, 그죠? 지각은 체험이다. 지각은 체험이고 지각은 감각이다. 라고 보는 입장. 요 세 가지 입장이 나왔네요, 그죠? 여기 나글에서는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이 글쓴이 생각을 말하는 거겠네요. 입장에 따른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군. 자, 이 사람이 막대기로,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죠? 뭐 어떤 사물을 인지를 했다.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막대기에 오는 진동은 파생적 상태겠지만
손을 잡고 있는 이 볼펜, 이 짝대기는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확장된 내 몸의 일부겠지. 그죠?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지각은 어차피 내 몸의 체험인 거니까, 조금 이렇게 확장된 내 몸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추론이 가능한가?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은 그런 거를 언급한 건 없었어요. 그런 뭐 어떤 내 몸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내 몸이 싹 커진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지 않나요? 내용 일치는 아닙니다. 그죠? 이게 추론이죠. 쉽지 않죠. 이런 얘기 언급이 없었지만, 막대기는 내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추론을 해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이제 그 킬러 문항인 거죠. 이게 킬러 문항인 거죠. 그죠? 어떤 내용 일치는 아니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된다. 이것도 뭐 가능은 하다. 답은 확실히 3번이 보이죠. 5번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 의식을 물질로 환원한다는 건 유물론이죠. 의식과 물질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의식도 결국 물질이다. 그죠? 그러니까 막 뭐 시각이든 뭐 촉각이든 뭐 후각이든 간에 그게 뇌에 전해져 가지고 뇌의 전기적 뭐 어떤 신호들이 뭐 어떤 뭐 뇌의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뉴런이 연결되도록 하니까 그게 다 기억인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물질 유물론이죠. 정신도 결국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유물론 사상에서 보라는 얘기지.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서 따르면 BCI를 통해서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서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겠군. 그렇겠죠. 이런 자극이 들어와서 B의 뇌에서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거야. 어떤 물질적 반응? 오면은 그 이제 전기적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신경이 쭉 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뇌까지 와가지고 그래갖고 막 전기 신호를 막 줍니다. 그리고 뇌에서 그래가지고 그 뭐 뉴런들이 막 연결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인식이 됐다. 그러면 정신도 결국 뇌의 작용, 물질적인 어떤 뉴런의 움직임, 그것 때문에 연결 어떤 상태 그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물질적 반응이 아닌가? 어? 유물론, 그죠? 맞다, 그죠? 5번. 결국 뭐 답은 뭐 3번이다. 이래서 상담도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 대신 이제 그 문학이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난이도의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이제 문학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 그죠? 17번 봅시다. 17번. 어휘 문제죠. 이건 뭐 풀어야지. 이런 건 맞춰줘야 된다. A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A. 사정을 봐달라. 보는데 뭐 지금 뭘 봐? 의식이 뇌의 물질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식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한다, 본다. 사정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틀리잖아요. 에이, 아니죠.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살림살이가 막 일어났답니다. B는 이런 현상들이 막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틀렸죠. 살림살이랑 다르지, 개념 자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좀 보는 게 좋죠. 요건 사정, 요건 살림살이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개발에 따른다. 개발한 후에 따라온다 얘기니까. 그에 따르면 그가 뭔데? 그가 사람이 로렌즈잖아요, 그죠? 로렌즈. 그에 따른다. 개발이니까 틀렸죠, 그죠? 그와 개발, 사람과 개발은 다른 얘기,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D.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본다. 어떤 뜻을 알아본다. D. 자기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기의 기억이 뭔지, 이게 뭔지 알아본다. 그 뜻을 알아본다. 그죠? 자신의 뜻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래 보면 되겠죠. 하여튼 이거 수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이가 조금 어렵죠. 근데 수능에서는 쉽게 나옵니다. 무조건 좀 쉽게 나오게 돼 있다. 그죠? 맞다. 저 답 4번.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진답니다. 이는 이가 어딨나? 이가 왜 안 보이지? 아, 이거나 만진다. 손을 만진다. 프로그램 만지는 거니까 틀린 거지. 그죠? 답 4번입니다. 단어의 뜻이 무언지 알아보기 위해. 그죠? 자기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죠? 오케이, 뭐 답 4번.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 또 여기까지 보고 하여튼 뭐 이것도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계속 이제 영상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는 영상으로 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